대학생 때 이제 조별 과제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하면 항상 문제가 돼요. 다 똑같이 하질 않아. 왜 자꾸 조별 과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나만 시키지 그냥. 그러고서 막 여러분의 협동심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예과 2학년 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처음 사용하는 툴을 배우게 된 거예요. 프레지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툴을 배워서 이걸 이용해서 아무 자유주제로 발표를 해라. 대신 이 프레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모든 조원들이 각자 만들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제가 이제 조장이었고 한 5명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오라고 정해주고 하는데 뭐 아이디어를 짜는데도 아무도 의견을 안 내고 뭘 해와라 해와도 해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만들다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걸 왜 혼자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저도 엄청 대충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허접하게. 예과 때였어요? 본과 때였어요? 예과 때요. 예과 때. 예과니까 가능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진짜 너무 수준이 낮은, 질 낮은 프레젠테이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전 너무 놀랐던 게 선생님이 딱 하신 얘기가 조장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시더라고요. 제가 뭐 누가 뭘 했고 이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혼자 애쓰다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걸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교수님도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겠죠. 바이브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걸로. 근데 그게 사실 됐습니다. 예과 때라서 근데 의대는 이제 의예과 2년, 그다음에 의학과라고 본과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4년이 있는데 진짜 이제 성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진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건 의학과 본과 때고 의예과 2년은 이제 그냥 준비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본과로 올라가면서 의예과 성적이 다 없어져서 사실 의예과는 다 놀거든요. 정말 저도 의예과 때 거의 수업을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항상 예과 때 조별 과제를 주는데 예과 때 많죠. 예, 저는 그렇게 막 예과 근데 성적 남지도 않을 걸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별 과제 하면 저도 약간 성실하진 않은 입장이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하면은 누가 자료를 모으고 누가 어떻게 만들고 누가 이 파트를 맡고 누가 발표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다들 발표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발표가 큰 부담은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발표할게 그러면은 저는 남들이 다 만들어 온 거 그냥 탁 받아서 발표 준비만 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 안 하겠다고 하면 발표를 하니까 크게 욕은 안 먹었었는데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그리고 막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약간 그런 좀 얄미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는 가요. 저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연쌤이랑 같은 조언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뭘 열심히 하냐 이러면서 저는 이 주제 듣고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개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미라는 곤충이 되게 열심히 일하는 곤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개미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개미들이 100% 다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개미 중에 30%는 열심히 일하고 70%는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 많다라는 게 보여서 곤충학자들이 골랐대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를 나눠가지고 다른 무리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30%의 개미를 한 그룹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70%의 개미를 한 그룹. 그러면 여기는 다 열심히 일하고 여기는 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흥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요. 뭐냐면 여기 중에 30%는 또 열심히 일하고 여기 중에 70%는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 중에 또 30%는 또 열심히 일하고 여기 중에 또 70%는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어쨌든 그 집단 전체적인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 아웃풋을 내기 위한 역치가 개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역치가 낮은 사람은 견디다 못해 바로 일을 하게 되고 옆에 사람도 제가 하네 그럼 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먼저 나서게 되는 거고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나서게 되는 거고 역치가 낮은 사람, 역치가 높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조차도 그런데 그렇죠. 어떤 집단 전체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집단 전체가 다 하나같이 한 몸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도의 문제인데 정말 저는 그래도 팀에 도움이 되는 발표란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반사회적으로 나는 너 F 맞아도 돼 약간 이러면서 그냥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그렇게 선천적으로 개미는 알겠어요. 개미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어 기제 중에 뭐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수동 공격이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 게 수동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별과제 바람종자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조별과제에서 나는 성적 안 받아도 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조차도 약간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아가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반동 형성이 돼서 쟤가 이상한 거야. 얘는 왜 저렇게 꼴 보기 싫게 유난 떨어 라고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안 해서 너 그렇게 잘하면은 어디 한번 해봐.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방해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런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무의식적인 역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이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과제하고 좋은 성적 받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아니면 정말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일 수 있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특징은 어쨌든 공감 능력의 부족이잖아요. 그쵸. 반사회성의 반사회성. 큰 특징은 공감 능력.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싫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생하고 힘들다는 걸 좀 이해를 하면 나도 최소한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도리인데 그쵸, 불편하면은 이렇게 마음 불편할 바에야 차라리 하고 내 마음 불편한 걸 덜겠다. 그게 이제 그 상대방의 심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거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정말 왜 이제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진짜 심각하게 바람종자들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대잖아요. 밤이니까 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컴퓨터를 켤 수가 없다. 밤엔 자야지.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아예 이제 사회적인 기술 자체가 제대로 습득이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자기 필요할 때는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 사실 반사회성 인격자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건 잘 챙기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싹 빠지는. 개인 과제 주면 잘 해오고 단체 과제 주면은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뭐 아까 처음에 개미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개미는 뭐 아마 단순할 거예요. 뭐 물어보진 못했지만요. 네, 근데 이제 드립이었어요. 개미한테 어떤 그런 수동 공격적인 무의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수동 공격성 그리고 반사회성 문제, 공감이 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원인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 시청자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미도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래 라고 결론 짓기에는 그쵸. 아쉽죠. 답답하고 또 이게 고구마 먹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줄 거냐? 그게 얄밉게 얘기해. 아니 뭐 그렇다고 안 알려줄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그런 분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구독 부탁드려요.